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다 열었는데 그 마음이 짓밟히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며 밤을 지새우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믿음일까요? 용기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과 얽히게 되면 마치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죠.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결국엔 여러분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무거운 감정을 떠넘기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주제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들의 말투와 태도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법, 또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이 느끼실 감정은 감동과 위로일 거예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조금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며칠 전 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은 민수 씨라고 해볼게요. 민수 씨는 제가 몇 년째 알고 지내는 친구인데 최근 들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나 이번에 또 프로젝트 망쳤어. 역시 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인간인가 봐. 저는 자연스럽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런데 민수 씨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이어지는 말로 저를 더 놀라게 했어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여기 없어져야 해. 너도 나 때문에 힘들지? 솔직히 말해봐.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위로를 건네려던 마음이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민수 씨는 자신을 끝없이 깎아내리면서 제 감정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변에 민수 씨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과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에 스며드는 고민이 되어버리죠. 민수 씨의 이야기는 오늘 방송에서 다룰 첫 번째 특징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려 해요. 이런 상황을 보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민수 씨의 말투도 어쩌면 반복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그게 그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은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민수 씨 같은 사람들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앞서 민수 씨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그 무거운 감정 속으로 끌어들이죠. 이제 첫 번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일상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도한 자기 비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실수를 했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이들은 다릅니다. 역시 난 쓸모없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다니.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데서 멈추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제 친구 중에 은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영 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주문을 잘못 받아 손님에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와 통화하면서 은영 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정말 멍청해. 주문 하나 제대로 못 받는 내가 뭐라고 카페에서 일하겠다고 했을까? 너도 나 보면 한심하지? 저는 당황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누구나 실수해라고 위로했지만 은영 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난 원래 이런 거 잘 못해. 너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냥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저는 위로를 건네던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졌어요. 은영 씨의 자기 비판은 저까지 그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세요? 누군가를 위로하려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주변에 전가하며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우곤 합니다. 은영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태도는 단순히 말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모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대부분은 와, 진짜 맛있다라며 즐거워하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나 이런 거 먹을 자격 있나? 어차피 살찌면 더 한심해질 텐데 라며 분위기마저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기분까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저는 은영 씨와의 대화 후 조금은 피곤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피곤함은 그녀의 자기 비판이 제게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왜 이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자신을 비판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마음이 그들을 끝없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나를 구해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은영 씨의 과도한 자기 비판도 어쩌면 그녀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기에 반복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하죠.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며 이런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앞서 은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과도한 자기 비판으로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그 감정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셨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들여다보며 또 다른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여러분과 공감대를 나눠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한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말과 반응에 목을 맵니다. 누군가가 잘했어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이나 존재를 쓸모없다고 느끼죠. 이런 태도는 일상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준비한다고 해볼게요. 모두가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 너희가 괜찮다고 해야 안심돼. 겉보기엔 의견을 구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거 어때? 진짜 괜찮아? 를 반복하며 확인을 넘어선 의존을 보이죠.
제 기억 속에 선영 씨라는 동료가 떠오릅니다. 선영 씨는 회사에서 자료 정리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녀는 꼼꼼하게 일을 끝냈고 솔직히 저라면 만족했을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선영 씨는 달랐어요. 이거 내가 정리한 건데 너무 엉망이지? 팀장님이 뭐라 하실까 봐 무서워. 저는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아니야. 충분히 잘했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선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나 때문에 팀 망치면 어쩌지? 심지어 팀장님이 좋아요라고 칭찬했을 때도 그녀는 혹시 그냥 위로하려고 하신 거 아니야? 라며 끝없이 의심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칭찬을 받아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말 괜찮아요? 를 묻는 사람 말이에요. 선영 씨의 이런 태도는 그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 불안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를 안심시켜줘라는 부담을 지었어요. 저는 선영 씨와 대화하면서 점점 제가 그녀의 감정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모습은 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맛집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맛있다라며 즐거워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해야 하나? 내가 맛없다고 하면 이상한가? 심지어 음식이 정말 맛있어도 다른 사람의 동의를 기다리며 자신의 느낌을 확신하지 못하죠. 이런 모습은 사소해 보이지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미묘한 피로감을 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계속 확인해줘야 하나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선영 씨와의 반복된 대화 끝에 조금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건 그녀가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다 보니 누군가의 괜찮아라는 말이 없으면 불안에 휩싸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언의 부담을 지웁니다. 계속해서 인정과 위로를 요구하니 관계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선영 씨의 모습은 어쩌면 자기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타인의 인정에 덜 의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죠.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을 통해 또 다른 모습을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민수 씨, 은영 씨, 선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첫째는 과도한 자기 비판, 둘째는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이었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이 일상에서 보이는 행동과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세 번째 특징은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곧 자신의 부족함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SNS에서 친구가 여행 사진을 올렸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좋네, 나도 가보고 싶다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뭐 하고 있는 걸까? 역시 난 안 돼라며 자신의 삶을 비하하기 시작해요. 제 주변에 지훈 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훈 씨는 최근 동창 모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친구가 새로 산 차 이야기를 꺼냈는데 다들 멋지다라며 축하해줬죠. 그런데 지훈 씨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다들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초라해. 이 나이에 차도 못 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분위기를 바꾸려며 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각자 속도가 다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지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아니야. 난 애초에 저 사람들 수준이 될 수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순간 모두가 즐겁던 자리가 어색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행복한 소식을 듣고 그걸 축하하기보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지? 지훈 씨의 이런 태도는 그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묘한 부담을 주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은 일상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했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은 축하해라고 건네며 기뻐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지? 난 언제쯤 저렇게 될까? 아니, 난 절대 못하겠지라며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으며 나 진짜 한심하지? 라는 확인까지 요구하죠. 이런 태도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묘한 피로감을 남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훈 씨와의 대화 후 그의 비교가 제게까지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었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비교에 빠지는 이유는 어쩌면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삶을 잣대로 삼다 보니 자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고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되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맛있는 밥을 먹었어.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하루를 보내고 있네처럼 사소한 순간에서 가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지훈 씨가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조금 더 편안했을지도 모르죠. 이 명언은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줍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살 때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을 통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어요. 과도한 자기 비판,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까지. 이 모든 게 일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제 네 번째 특징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현명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볼게요. 네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말투의 반복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말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담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든 안 돼, 어려워, 난 못해 같은 표현이 습관처럼 튀어나오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주말 계획을 세운다고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라는 제안에 보통은 좋아, 가보자 라고 답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나 같은 게 등산을 어떻게 가? 중간에 포기할 게 뻔해라며 아예 시도조차 거부해요. 제 기억에 현우 씨라는 지인이 떠오릅니다. 현우 씨는 최근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메뉴를 정하며 누군가 새로 생긴 덮밥집 가볼까? 라고 했죠. 다들 기대에 찬 목소리로 동의했는데 현우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비싸다고 들었어. 난 그런데 갈 돈도 없고 어차피 맛없을 거야. 저는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자.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라고 설득했지만 현우 씨는 단칼에 잘랐어요. 아니야. 난 절대 안 가.
갔다가 후회할 게 뻔해. 결국 그날 점심은 다들 조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이든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분위기마저 가라앉게 만드는 사람 말이에요. 현우 씨의 말투는 그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미 어둡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그 어둠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날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며 식사를 마무리했죠. 이런 태도는 사소한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우산을 깜빡했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은 조금 적겠네라며 웃어넘길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역시 난 멍청해. 이런 날 우산도 안 챙기다니. 정말 한심하다라며 자신을 비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너희도 날 한심하게 보지까지 덧붙이죠. 이런 말투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대화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이런 부정적인 말투를 들으며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현우 씨와의 대화에서 그의 부정적인 말이 제 기분까지 끌어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부정적인 말투는 어쩌면 그들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미리 안 돼라고 말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되죠. 예를 들어, 난 못해 대신 한번 해볼까로 바꿔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말이 바뀌면 생각도 조금씩 달라져요. 현우 씨가 갔다가 후회할 거야 대신 가보면 어떨까라고 말했다면 그날 점심은 더 따뜻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현우 씨의 부정적인 말투는 그의 마음이 세상을 어둡게 그리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면 말도, 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특징을 통해 또 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특징을 통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봤어요. 과도한 자기 비판, 타인의 인정 의존,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부정적인 말투까지. 이 모든 게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림자를 드리우죠. 이제 5번째 특징을 살펴보며 그들이 가진 또 다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볼게요. 5번째 특징은 쉽게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물러서곤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끝을 상상하죠.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자고 해볼게요. 누군가 요즘 그림 그리기가 재밌더라라고 제안하면 대부분은 나도 해볼까라며 관심을 보일 수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난 손재주도 없는데 그림 그리다 망신당할 게 뻔해라며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은지 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은지 씨는 최근 동네 운동 모임에 가입하려 했어요. 저는 응원하며 좋은 기회야. 운동하면 기분도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은지 씨는 며칠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게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체력도 약하고 다른 사람들 따라가다 포기할 거야. 결국 은지 씨는 신청서를 내지도 않았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죠. 한번 해보고 결정해도 되잖아 라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난 원래 이런 거 못해 라고 단정 지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작 전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곁에서 지켜본 적 있으신지? 은지 씨의 태도는 그녀가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 포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묘한 안타까움을 남겼어요. 저는 은지 씨와 대화하며 그녀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에 조금은 속상했죠. 이런 태도는 일상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은 어렵더라도 해볼까라며 준비를 시작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나한테 이런 걸 왜 맡기지? 어차피 망칠 텐데 라며 책임지기 전에 이미 손을 놓아요. 심지어 동료가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해도 너희가 잘하겠지. 난 도움 안 될 거야 라며 물러서죠. 이런 모습은 팀 전체의 의욕마저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이런 사람을 보며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좋을 텐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은지 씨의 포기를 보며 그녀가 잃는 기회들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도전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더 깊은 곳에 가두고 있었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쉽게 포기하는 태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망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경험하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운동 모임 대신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 나도 할 수 있네라는 느낌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은지 씨가 단번에 모임에 뛰어들 순 없어도 혼자 산책하며 자신감을 쌓았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중국 고전 논어에서 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은지 씨가 포기하지 않고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자신을 아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6번째 특징을 통해 또 다른 실마리를 찾아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특징을 통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가두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어요. 과도한 자기 비판, 타인의 인정 의존, 끊임없는 비교, 부정적인 말투,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게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이제 6번째 특징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6번째 특징은 감정 과다 표현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며 그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넘쳐 흐르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약속이 취소됐다고 해볼게요. 보통은 아쉽네. 다음에 만나자 정도로 끝낼 수 있는데 이들은 다릅니다. 나 때문에 취소된 거지? 역시 내가 문제야. 너희도 날 싫어하는 거 맞지? 라며 감정을 폭발적으로 쏟아냅니다. 제 기억에 수진 씨라는 동료가 떠오릅니다. 수진 씨는 최근 팀 회식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들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 때 누군가 농담으로 수진 씨, 오늘 좀 조용하네라고 했죠. 그냥 가벼운 말이었는데 수진 씨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재미없어서 그런 거지? 나 여기 있으면 다들 불편하지? 차라리 내가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당황하며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어. 너 괜찮아 라고 위로했지만 수진 씨는 계속해서 아니야. 나 진짜 싫은가 봐 라며 감정을 쏟아냈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면서 주변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지. 수진 씨의 과다한 감정 표현은 그녀가 스스로를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함께 있던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공기를 남겼죠. 저는 그날 수진 씨를 위로하느라
조금 지쳤던 기억이 나요. 이런 태도는 일상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메시지에 답이 늦었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은 바빠서 그러겠지라며 넘기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릅니다. 나 싫어져서 답 안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연락 끊길지도 몰라라며 혼자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그걸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너 나 싫어진 거지? 라고 묻습니다. 이런 과한 반응은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게 돼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감정 과다 표현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한 번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진 씨가 그날 내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니, 그냥 농담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면 그 자리 분위기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작은 연습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무게를 전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어요. 작은 인정부터 긍정적인 말투로 스스로 행동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로 그 첫걸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하루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시인 윤동주의 서시가 떠오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존감이 낮은 이들도 스스로를 사랑하며 별처럼 빛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이나 느낌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따뜻한 봄처럼 우리 마음을 녹이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